네, 오늘은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 직원분들이 두 분 출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쇼핑몰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교육하려고 하는 이 시차에 그냥 컨텐츠로 한번 만들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만 보고 따라하셔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쇼핑몰 회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에 들 만큼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쇼핑몰로 돈을 버는지 자본주의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쇼핑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이 있어요. 오프라인 쇼핑몰은 뭐가 생각나세요? 마트. 그 다음에 뭐 옷집. 이렇게 오프라인은 보통 마트, 뭐 옷집, 뭐 꽃집 이런 거를 이제 쇼핑몰 운영한다 하는 거고, 온라인은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뭐 쿠팡,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무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은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직접 사람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바로 피드백을 내가 받을 수 있거든요. 음식을 남겼다, 뭔가 불친절하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 오프라인은 그만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일단 월세, 보증금, 또 뭐 있을까요? 그쵸, 인건비. 이게 제일 크죠. 그리고 뭐 자재,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운영한다, 옷집 한다면 옷 사야 되죠, 뭐 행거 사야 되죠. 다 모든 것들이 다 돈이에요. 근데 온라인은 이 다 필요 없어요.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는데 무료, 쿠팡 무료, 무신사도 무료. 물건이 팔렸을 때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뜨는 이유가, 그냥 집 혼자서 노트북 하나로 몇십억 버는 사람, 몇백억 매출 내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저희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될 내용들은 쇼핑몰이긴 한데, 쇼핑몰 중에서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온라인이라는 말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뭐 유튜브 보고 SNS 보면 막 람보르기 타고 뭐 돈 몇백억 뭐 모은 것처럼 엄청나게 자랑하시는 많잖아요. 맨날 오마카세 먹고 해외여행 가면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바닷가에서 맨날 뭐 이 사람 모히또 먹으면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핑몰로 돈을 번다. 돈을 다들 벌고 싶어 해요. 그것도 많이, 엄청나게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버는 원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모든 게 해당됩니다. 주식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판다. 그리고 아파트 싸게 경매로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판다. 이 적당한 가격이라는 게 평균 시장가에 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판다. 적당한 가격이라는 게 그냥 시장가에 있는 형성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아파트라고 하면 그냥 시장가에 사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해서 비싸게 파는 거.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분필 하나에 100원이에요. 100원짜리를 사서 이 분필은 가루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민석 같은 유명한 강사가 쓰는 분필이라고 해서 이거를 200원에 프리미엄 가격으로 팔아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샴푸, 뭐 쿵달 이런 유명한 샴푸, 그 다음에 선크림 중에서도 엄청 유명한 그런 것들도 다 뭐 5,000원에 만들어서 5만원에 비싸게 팝니다. 연예인 쓰고 막 머리 막 샤랄라 하고 피부 좋은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려면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팔던가, 적당한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고수의 영역이에요. 고수의 영역. 그럼 저희가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쇼핑몰로 벌려면 일단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팔아야 돼요. 그럼 싸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도매. 아, 역시. 네. 도매 나왔습니다. 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시장가보다. 어떻게 하면 할인, 쿠폰,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사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입이라는 용어 어려운데, 도매 사이트가 대한민국에 진짜 많거든요. 저희는 모르는데 많은 쇼핑몰에 있는 사람들의 한 80% 정도는 다 도매에 있는 제품을 올리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도매를 몰라요. 그냥 소비자가 네이버 쿠팡에 있는 가격을 사는 거고, 할인 쿠폰이라는 게 롯데온, SSG, 무신사 이런 데 들어가면 다 할인 쿠폰이 있어요. 그 할인 쿠폰을 예를 들어서 30% 한다. 뭐 무진장 할인데이 하면 50% 할인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 자기 생일이라고 하면 30% 쿠폰 줘요. 그러면 그때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 거. 중국에서는 이런 지우개 있잖아요. 쿠팡에 검색하면 한 개에 4,900원인데 중국에서 사면 한 개에 200원이에요. 이게 진짜 막 1000개 산다고 해서 막 내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90원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로고도 박아줘요.
돈형님 분필, 뭐 잘 지워지는 분필, 그렇게 싸게 한 100원 주고 사서 쿠팡에 4,900원, 5,900원, 뭐 1+1 해서 9,000원 팔고 있는 게 다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데, 어떻게 이 구조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쇼핑몰이라는 게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쇼핑몰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아요. 제가 그거를 이제 유튜브나 뭐 다른 유료 강의를 들으면 1주차 과정 한 8시간 설명한 거를 한 30분 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쇼핑몰, 내가 쇼핑몰을 한다? 구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위탁. 위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위탁이라는 말은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물건을 파는 행위인데, 이 위탁이라는 게 사람들이 좀 아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위탁이라는 걸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제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파는 셀러, 그리고 소비자가 있어요. 이제 여기 오신 신입사원분들은 셀러에 대한 교육을 이해하려고 오셨잖아요. 저도 셀러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조사에서 직접 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도 창고에서 탁 찍으면 사진 이미지도 있어요.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셀러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뭐 11번가나 옥션 이런 데 물건을 올려놔요. 그리고 주문이 소비자가 딱 주문을 해요. 그럼 이 셀러는 제조사한테 주문을 합니다. 야, 내 쿠팡에서 정윤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분필을 하나 샀는데 이거 하나 보내줘 하면 제조사가 재고를 갖고 있는 거를 보고 이쪽으로 택배를 보내줍니다. 그럼 소비자는 받아요. 받고 구매 확정을 해요. 그러면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주문을 하고 택배를 보내고, 이 가격짜리채가 만약에 200원이에요. 저는 제조사한테 1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100원이라는 마진을 먹어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 위탁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재고로 분필이라는 이미지만 올려놓고, 분필이라는 상품만 오픈마켓에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야, 내 주문 들어왔으니까 물건 보내줘 하면 물건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고정 비용이 드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고정 비용이 드는 게 없어요. 또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무재고,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재고를 사입하는 순간, 재고를 가지고 있는 순간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공간이 필요하죠. 관리하는 사람 필요하죠. 재고 수량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이 재고라는 게 결국 돈이거든요.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탁 판매를 한다? 재고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SNS에 보면 무재고, 무자본으로 한다고 해서 막 나오는데 그게 사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무재고, 무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재고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두 번째, 택배 안 해도 돼요. 왜? 누군가 내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만 제조사한테 보내주면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그 물건을 제 고객한테 보내주잖아요. 저는 물건을 볼 일이 없어요. 다 택배 업무, 그 다음에 송장 업무 전부 다 제조사가 해줍니다. 그리고 또 위탁 판매의 장점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고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을 몇만 개를 올려놔도 괜찮아요. 왜? 이미지만 온라인에서 올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상품을 내가 사입을 한다고 하면 10개 해서 다 이제 공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한데, 이거는 상품만 이미지만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10,000개를 등록하든 10만 개를, 저희는 대량 등록도 하거든요. 대량 등록이라는 게 20만 개 상품을 쫙 가져와서 그냥 이 온라인에 다 뿌려놔요. 그럼 주문 들어오면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플랫폼에 가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이 고객한테 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재고를 두지 않고 택배 업무도 안 하고, 저희 회사 규모가 큰데 택배 업무 없잖아요. 밖에 와서도 택배 없죠. 그렇게 택배할 일이 없어요. 왜? 무재고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상품, 20만 개의 상품을 등록합니다. 뭐 신발, 옷, 먹는 거 별의별 게 다 온라인에 있지만 리스크가 없습니다. 리스크. 안 팔리면 끝, 팔리면 땡큐. 그래서 위탁의 장점은 이렇게 있고, 근데 모든 사업은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 위탁 판매를 했을 때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품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내가 이 제품을 잘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거에 대한 한계는 있죠. 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경쟁이 치열해요. 왜냐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이미지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다 등록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20대 분들, 30대 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미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품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싸움을 하죠. 또 결국은 마진이 적어요. 저희가 이제 유통 경로를 보면 제조사가 있죠.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 아니면 수입사가 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사람. 이분들이 도매로 넘깁니다. 도매로 넘기고 중간에 어떤 플랫폼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고 대리점이 있을 수 있어요. 대리점.
그렇죠. 대리점에서 다시 소매로 갑니다. 그러면 수입사에 있는 물건이 도매로 가고 대리점에 가고 소매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다 마진을 누군가 먹어요. 이 사람 10% 먹고 이 사람 10% 먹고 10% 먹고, 그럼 저희는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을 이제 팔기 때문에 마진이 앞에서 사람들이 다 먹은 거를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돈을 버는 금액이 작아요. 저도 처음 이제 그 듀오돔이라고 해서 얼굴에 바르는 반창고, 그거를 온라인에 처음 팔았는데 한 개 팔아가지고 550원 남았어요. 근데 제가 상품 등록하는데 4시간이 걸렸거든요. 4시간. 잘 모르니까 유튜브 봤다가 블로그 봤다가 막 별의별 거 보다가 상품을 딱 하나 등록하는데 4시간. 근데 3일 후에 주문을 받았는데 마진 한 개 팔아서 550원. 제가 회사에 다녔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급여가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1시간 내가 일하면 그래도 15,000원에 4시간 일하면 6만 원이고, 진짜 편의점에 가서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바코드랑 계산만 하더라도 4만 원을 버는데 저는 550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리스크는 없지만 그만큼 마진이 적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사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